자, 오늘은 배당주 얘기 좀 해볼게요. 배당주에 대해서 또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지수 오늘 별 재미없죠. 근데 종목별로는 재밌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어요. 사자마자 급등 나오는 종목도 있고 예전부터 사모안 종목들이 또 신고가 나는 종목들도 있었고 굉장히 재밌는 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 PPT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력적인 배당주 곧 품절됩니다. 품절이라서 사라지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지 않으면 올해 배당을 못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품절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배당주에 대해서 뒤에 쭉 알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배당은 정말 주식의 배당은 1년 내내 안 갖고 있어도 돼요. 그게 이 배당주의 매력이에요. 배당 락일이라고 해서 12월 28일 날 사면 안 되고 12월 27일 성탄절이 끝나고 화요일까지만 매수를 하셔도 배당을 뭐 5%, 7%, 10% 배당 수익률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예금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보유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야지 약정된 이자를 주는데 이 주식의 배당주 말 그대로 내가 주식만 갖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이자 개념으로 주는 거죠. 우리는 이자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기업으로서는 기업 활동을 잘 하고 나서 요즘은 잘 안 해도 주긴 주더라고. 기업 활동이 마이너스인데도 막 배당을 막 줘요. 대주주 좋으라고. 그건 여러분들 좋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식의 초점은 누구한테 맞춰져 있다? 대주주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해외는 안 그럴 것 같죠. 해외도 뭐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뭐 대주주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는 건 줄 알죠? 아니에요. 해외는 그러면 왜 배당도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주고 그다음에 주주 친화적이고 하느냐? 관련 법규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보다는 경제사범에 대해서 굉장히 관련 법규가 강하고 그 다음에 처벌도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주주가 뻘짓거리 소위 말하는 우리가 속된 말로 뻘짓거리 잘못해서 개별 주주들에게 손실을 갔을 때 거기에 대한 관련 법규도 굉장히 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주 친화적인 거예요. 주주 친화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분기 배당도 많이 우리는 중간 배당 줘서 1년에 2번 주면 많이 주죠. 그죠? 근데 거기는 매 분기 배당을 주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오래됐죠, 또. 아시겠죠? 이렇게 해외 주식이니까 역시 해외 주식은 좋아가 아니고 걔네들은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관련 법규가 엄격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요 글을 갖고 왔는데 인기 주는 작은 손실에 팔아라 라고 이제 뭐 이거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뭐가? 인기 주는 작은 손실에 팔아라. 결국 이제 손절을 하라는 얘기인데 개인 투자자고 그 다음 인기 있는 주식을 잡았으면 개인 투자자는 자기가 또 올인했으면 손절을 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여기 나온 글처럼 똑같이 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 처음에 조금 손실을 보는 선에서 만족해야 하는데 대다수가 그렇지 못하다. 자, 손실은 조금 더 보지 않으려고 하고 향후 가격이 올라서 손실분을 만회하고 이를 통해 최소한 본전치기라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계속 그 포지션을 유지한다. 대부분 그렇죠. 떨어지는 주식, 하락하는 주식, 그 다음에 인기주 잡고 오신 분들, 그 다음에 존 거시기 쌤하고 유튜브에서 많이 떠들던 종목들 갖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 생각이에요. 잘 못 팔죠. 작은 손실에서 손실을 조금 보는 선에서 만족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나는 절대로 손실이란 내 사전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주식은 손실이 따라다닙니다. 자, 그러나 기대와 달리 가격은 계속 폭락하고 그 바람에 이제는 팔고 싶어도 쉽게 팔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다. 그 결과 감당할 수 없을 지경까지 손실이 커져버린다. 자, 이러지도 저러지는 못하는 와중에 수많은 사람이 매도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몰리면서 더는 껴안고 있을 수 없게 된 포지션이 폭탄처럼 쏟아져 나오는 가격에 더욱 하락할 수밖에 없다. 뭐라고 돼 있어요? 최악의 구간에 몰리면 더는 껴안고 있을 수 없게 된 포지션이 뭐처럼 돌아온다고? 폭탄처럼. 오늘의 단어 폭탄처럼 여러분들께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떨어지는 주식은 나중에 폭탄처럼 변한다. 그래서 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손실을 보는 선에서 만족해야 돼. 이 만족이라는 단어가 참 글쓰기 하긴 한데 요기에 돼야 된다. 처음에 요기에 돼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 좋은 손실. 뭐 테슬라 이제 지겨워 죽겠는데 아직까지 테슬라 주변에서 물어보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테슬라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테슬라가 또 딱 그 지경이잖아요. 이런 종목들 조심해 하셔야 돼요. 이게 아까 말했잖아요. 300, 400불 하다가 100불이 깨졌어요. 이제는 자 보세요. 반등 나왔다고 깨질 때 갭으로 깨질 가능성이 많아요. 150에서 140, 130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재밌죠? 갑자기 150에 130으로 뚝 떨어져 버리죠. 이렇게 갭으로 떨어져 버리면 가격이 금방 저 밑에 100까지 가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뭐 이런 종목 많아요. 뭐 없는 건 아니지. 차트를 보면 2차 전지 쪽을 저도 그러니까 테슬라가 빠지는 걸 보면서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배터리를 많이 쓰는 자동차 주식이 빠지면 그에 따라가는 부품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부품이 되어버렸잖아요. 2차 전지도 부품이 되었다. 자동차 부품이 되어버렸어요. 부품도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이 구간에서는 잘 생각을 안 하는 구간이긴 해요. 왜? 어쩔 수 없거든. 여기서는 그 꿈과 희망이 있는 거예요. 60만 원, 70만 원 하지만 100만 원 넘어갈 것 같은 희망이 드는 게 이 구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얘기를 아무리 해도 제 말을 안 듣는 거죠. 작은 손실에 뭐라고? 작은 손실을 보는 선에서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만족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나오잖아요. 손실은 조금도 보지 않으려고 한다. 좀 안타깝긴 안타깝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이해해야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울 따름이다. 주변에 이러신 분들이 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자, 이런 종목은 빠집니다. 테슬라는 빠져요. 테슬라는 빠지는데 빠지지 않는 종목도 있어요. 올라가는 종목도 있다. 굳이 미국 주식 하려면 굳이 이거 하지 말라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굳이 얘만 보지 마. 얘야.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너만 보지 말란 말이야. 예. 테슬라만 보지 말란. 고개를 바꿔가지고 무기 쪽도 봐보세요. 무기 쪽. 응? 무기 쪽 이게 로키드 마틴이라는 종목인데 신고가 나와버렸어요. 신고가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신고가 12월 초에 신고가 났어요. 우와, 이거 월봉 볼까요? 계속 상승해. 400불이야. 이야, 죽이죠. 테슬라 얼마 전에 400불 찍고 지금 100불까지 내려왔잖아요. 지금 넘어가죠. 로키드 마틴 여러분 얘기 들어보면 딱 알죠. 뭐 만드는 회사예요? 무기. F-35 한 대 잘못 뽀사지면 얼마예요? 조 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죠? 추세를 봐요. 추세를 안 본다니까. 보잉 봐봐요. 보잉 장난 아니지. 우와, 딱 올라가고 있다. 그죠? 예, 멋지죠. 이런 종목 잘 안 보죠. 테슬라에서 나와서 로키드 마틴으로 가느냐 아니면 보잉으로 가느냐, 이건 뭐 여러분들의 선택이고요. 로키드 마틴 같은 종목을 보면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얘도 배당금이 나오네요. 배당금이 배당금 계속 나온다. 로키드 마틴 같이 배당도 주고 주가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넘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뭘 해야 된다?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 있는데 가장 먼저 행동하는 사람, 관련 용어로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펭귄이라고 하는데, 이게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현명하게 도전하시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 방송을 들으시는 구독자 여러분이나 방송을 들으시는 분. 남극에 사는 펭귄들이 남극 위에 살지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다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펭귄이 포식자가 많아요. 바다 표범도 있고 물범도 있고 그 다음에 범고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대부분 이 벼랑 끝까지 왔다가 잘 못 뛰어내리는데 한 마리가 뒤뚱 와가지고 먼저 비켜! 그걸 못 뛰어내리고 있어. 내가 먼저 시범 보니까 먼저 뿅 뛰어내린답니다. 이게 용기의 어떤 상징이고 실천력의 어떤 상징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그냥 무모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물범들이 이렇게 입을 딱 벌리고 바다 사자들이 바다 표범들이 이렇게 입을 딱 벌리고 있는데 여기로 쏙 들어가는 걸 수도 있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상황을 잘 보고 현명한 어떤 도전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뭔가라도 빨리 바꿀 수 있을 때 바꾸는 게 좋아요. 남들이 얘들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수백만 마리가 쭉 달아 두루루 떨어집니다. 한 명이 떨어져야 돼요. 한 마리가 떨어져야 돼요. 근데 한 마리 떨어지기 전까지 잘 안 움직여요. 전부 다 뒤뚱거리고 막 뒤에서 밀지 마. 나 먼저 안 떨어질 거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얘들도 보면 잘 보고 뛸 자리를 보고 뛰면 돼요. 그래서 뛸 자리를 보고 뛰내릴 때는 빨리 뛰어내리고, 그죠? 안 좋을 땐 뛰어내리고 갈아타야 될 땐 빨리 갈아타는 게 여러분들 자금을 지키는 길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현명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진짜로 뭐가 됩니까? 나중에 바보 된다니까. 바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되지 뭐. 가만히 있으면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가만히가 되는 거야.